너는 머리는 참 좋은데 하지를 않냐?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겉으로는 학교나 직장에서 잘한다고 칭찬듣지만 집에만 오면 다 떨어진 배터리처럼 쓰러지시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신 분이 카톡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하며 사셨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해내는 일상이 본인에겐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에 이분은 47살이 돼서야 그 이유를 아셨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고지능 ADHD였기 때문이었어요. 고지능 ADHD를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 갔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DHD는 당뇨의 혈당 수치처럼 기계로 숫자를 보고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확진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문의 선생님의 관찰과 추론을 통해서만 확진을 내립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마다 보는 눈도 다르고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고지능 ADHD는 정확한 진단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이분도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서 평범하고 정상적인, 많은 경우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도록 완벽한 연기를 하셨다는데요. 병원에 갔을 때 학교 성적도 좋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데 뭐가 문제죠? 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께 많이 들으셨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 그 성공 뒤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으셨더라고요. 이분의 아이들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학생이면서 동시에 운동선수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한대요. 아내분은 밖에 좀 나가라, 방에만 박혀있지 말고 하며 답답해 하신다는데요. 하지만 연락 주신 분은 아이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아내분을 말리셨대요.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 하루 종일 뇌의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인데요. 많은 고지능 ADHD 분들이 오후에 낮잠 자는 습관이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누군가 칭찬을 해줄 때 오히려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분은 과거에 가수 알바를 한 적이 있으시다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오늘 노래 너무 멋졌어요 라고 칭찬을 했지만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아까 그 부분은 틀렸고 완전히 망쳤는데 라며 자신을 깎아내렸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하는 것조차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데요. 왜 똑똑한 ADHD는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유는 바로 지독한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칭찬을 듣는 순간 부족했던 1%의 실수를 찾아내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대해요.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한 경우는 없는데요. 게다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술 분야라면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거기에 이분은 나처럼 엉망진창인 사람이 훌륭하게 노래를 불렀을 리 없어 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셨대요. ADHD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거기에 상처를 크게 받는 민감한 뇌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잘못 나타난 거죠. 이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중심적이라거나 타인에게 무관심하다고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잘 끝났어요 라고 칭찬하면 이분은 기뻐하기보다는 어떡하지? 멋진 척 해야 되나? 하며 표정이 굳어지셨답니다. 이런 행동이 나온 이유는 나르시시스트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ADHD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신경회로가 약하다고 하죠. 비교했을 때 생존과 본능을 담당하는 원초적 뇌인 변형계는 신경연결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고 이 변형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게 나한테 안전한가? 도망쳐야 하나? 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칭찬조차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향한 위협으로 잘못 해석해서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살면서 너는 머리가 좋아서 재능이 뛰어나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사람들에겐 기분 좋은 말이지만 이분은 부담이 엄청 심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다음엔 더 잘해야 될까?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하며 계속 자책하셨다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실행하는 게 ADHD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ADHD의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이 실행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자기 혐오, 타인을 향한 분노, 불안 같은 부정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내죠. 이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교감신경계는 강도를 만나거나 집에 불이 났을 때 켜지는 비상 스위치입니다. 고지능 ADHD인 분들은 교감신경계의 비상벨을 막 울리며 억지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없는 실행력을 억지로 끌어서 사용하다 보니 결국 몸과 마음이 완전히 뻗어버리는 번아웃이 오게 되죠. 지능이 높아서 성과가 좋은 ADHD라도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해요.
이 내용은 조금 역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감없이 말씀드릴 테니 식사를 하고 있으신 분은 조금 주의해 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일을 할 때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돼서 순서대로 타자를 치죠. 하지만 이분은 완전히 다른 과정으로 일을 하신대요. 먼저 연구 자료라는 밥을 배 터지게 많이 먹고 나서요. 그 후 모두 토해낸 다음 그 속에서 나온 붉은색 당근을 하나씩 찾아 흰색 천 위에서 다시 정리하는 느낌으로 일을 하신다네요. 스스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격지심과 싸우면서 이런 식으로 항상 일을 하신다고 해요. 보통 사람이 순서대로 정보를 모아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일 처리 방식을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분처럼 하나의 아이디어를 위해 산계에 있는 정보를 다 끌어모은 다음 새롭게 연결하는 걸 발산적 사고라고 한다네요. 이분은 아직도 차 열쇠를 어디 뒀는지, 오늘 약을 먹었는지 매일 까먹으신대요. 하지만 이분만의 능력, 발산적 사고 덕분에 회의 시간에 동료들은 상상도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천재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성과를 낸 ADHD인들이 바로 이런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이죠. 이분들은 문제 해결에 강하게 중독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짜릿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터져나오는 루틴이 생긴 거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심각한 ADHD로 집중이 안 돼서 평생이 힘들었는데요. 게다가 저를 닮아 산만하고 집중 못하는 딸 아이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ADHD는 유전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제 책임이 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만했던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여 올해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시면 지금 아이가 산만해서 고민이신 분도 스스로 집중력을 키우려는 분께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기서 이어 설명드릴게요.